탁구형으로 전달하자. 탁구형으로. 우리가 수업을 상호작용을 하자는 뜻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해봅니다만은 등 뒤로 하고 한 사람이 오리면서 똑같이 뒤에 있는 사람에게 오리도록 하는 그런 놀이를 해보면 내가 설명한 게 상대방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걸 아주 정확하게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매 시간마다 이런 거 한 번씩 해보셔도 좋습니다. 제 학교에. 왜 전달이 안 될까요? 전달이 안 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같이 어휘가 정확하지 않게 전달이 안 됐다.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다는 부분이고요. 3cm 그으세요. 3cm 자르세요. 가로 세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쭉 찢으세요. 쭉 찢는 방법은 뭐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또 하나는 모르는 사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 말만 하고 듣는 사람은 듣기만 하니까 안 돼요. 근데 수업 시간에 우리가 상호작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해보세요. 저는 신혼여행을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한 사람 신나고 한 사람 혼나는 거다. 근데 수업도 한 사람 신나고 한 사람 혼나는 거죠. 한 사람 교수는 신나지만 학생은 굉장히 혼이 나는 당혹스러운 힘든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같이 상호작용을 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주입식으로 뚜껑 열고 집어넣는 거죠. 아까 교수법의 첫 번째가 바늘, 전, 따지 이게 이 방법.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런 방법으로 수업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이번에 여기 오셔서 야 자꾸 저 얘기하는구나. 나 저거 내가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공하시면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많지만 쌍방적인 커뮤니케이션. 일방적인 거는 볼링형, 쌍방적인 건 탁구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수업이 좋을 거예요. 수업은 상호작용입니다. 같이 주고받고 하는 수업이 좋은 겁니다. 물론 1대1도 안 되죠. 수업이라는 게 시간도 있고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 수업할 때 이런 정신을 살려서 이걸 알고서 수업을 하셔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그냥 일방적으로 하더라도 학생들도 나에게 질문할 때 있을 거야. 그럼 방법을 찾아야죠. 방법 찾는다면 질문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쉬는 시간에 질문 상자에다 넣도록 해서 그걸 다 들고 와서 다음 시간에 말씀해 주시는 방법도 있고 그것도 있는데 아예 일방적으로 하고 일방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질문하는 거 싫어하고 그러면 그거는 성과가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죠. 수업이라는 것은 학습자의 질문과 교수자의 질문이 답변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협력과 교류의 시대가 아니라 경쟁의 시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뭔가요? 우리나라에서 조용히. 2위가 뭔가요? 조용히 안 해? 3위는 뭘까요? 예? 너 조용히 안 해? 계속 일방적으로 학생에게 입 다물고 내 말을 들으라는 쪽의 분위기가 수업에서 주로 이어지는 말들이죠. 이런 말보다는 사실 얘기해봐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미국에 유학 가서 굉장히 고생하는 게 질문 안 하는 것 때문에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질문하면 싫어하죠. 맞다 호셰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공부하는 인간 프로그램에 보면 나와요. 넌 어떻게 생각하냐? 뭘 하나 얘기해놓고 넌 어떻게 생각해? 난 계속 돌아오는 학생들에게 다 시켜. 애들이 막 자기 생각을 안 하면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어떤 얘기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듣고 자기 생각을 말하도록 하는 수업 방식인데 우리가 대학에서 소화해야 되는 과목들이 이게 가능한 과목도 있고 어려운 과목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신을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학생들 알겠나? 이해가 가? 이런 식으로 하지 넌 어떻게 생각해? 이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의 중요한 도구는 질문입니다. 교수님은 왜 학생한테 질문하시나요? 교수님은 왜 학생한테 질문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확인하기 위해서. 네. 많은 교수님들이 딴지 못하게 하려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이 교수에게 질문하는 이유는 뭘까요?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장려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교수님들 학생이 질문했을 때는 제가 날 살려주는구나. 그리고 그에 뭐 사주시고 굉장히 우대해 주셔야 돼요. 저는 질문함을 뽑습니다. 왜 학교 말이에요. 이 학교에 가장 질문을 많이 하려고 하는 학생이 누군가. 학생들이 투표시켜요. 3점을 줍니다. 3점. 물론 그 중에는 뭐 한 3명 정도 뽑히기도 하고요. 대충 한 3점에서 2점 이렇게 줍니다. 학생들이 뽑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니 이 질문만 잘했다고 그 학생은 그렇게 가산점을 주는 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텐데 재밌는 건요. 걔는 당연히 N 플러스입니다. 그 3점 안 줘도 N 플러스입니다. 제일 잘하는 애들이 질문해요. 근데 학생이 질문해주면 나머지 학생들도 학습에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샌델 교수 그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이 대박이 뭐예요? 항상 학생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고 네, 정리를 깔끔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해주고 있는데 질문은 많은 역할을 합니다. 좋은 점이 많은 거죠. 배운 걸 알고 있는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확인할 수 있고요. 사고력이 실장되고 창의력도 높아져요. 교수님이 학생에게 질문 많이 하십시오. 학생이 질문하도록 유도하시고 시간만 있다면 질문만 주고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수렴적 질문을 하시면 안 돼. 수렴적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김기영 교수님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유익했죠. 네, 많이 유익했죠. 그럼 아니라고요 어떻게? 교수님 그렇게 고맙게 말씀하실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교수님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씀하시도록 한 게 아니라 내가 틀을 주고 그 틀 안에서만 대답하도록 하면 그 상대방 학생일 경우에는 학생의 창의성을 보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 맞다고 싶고 이건 참 중요한 것이죠. 2 더하기 3이 답이 얼마냐? 오, 끝!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나 2 더하기 3이라고 질문하지 말고 뭘 더하면 5가 되냐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학생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교수님이죠. 되게 유명한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다 이런 질문 때문에 이게 동기가 돼서 이런 사람으로 발전한 것이지 저런 식의 주입식 교육 받아가지고 성공하지 못해요. 물리학이라나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이 동양 쪽이 약한 이유가 바로 교육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개방형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직접 질문하느냐 완곡하게 돌아서 생각하도록 기회를 주느냐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질문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학생 수가 많을 때는요 질문의 방식이 달라야 돼요. 교수님 학생한테 질문하는 학생 수가 적었을 때는 대학원 세미나 같이 수업하죠. 풀 커뮤니케이션 풀 앤 프리 커뮤니케이션 학생이 중간일 때는 중간 그래서 대학원생 같이 숫자가 적을 때는 풀 커뮤니케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학생과 학생 또 교수와 학생 중간은 교수가 학생에게 질문을 하도록 많이 교수님이 지적을 하세요. 40명 50명 될 때는요 교수님이 막 날리셔야 돼요. 무슨 학생 막 추석거 보고 막 부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신 차리거든요. 더 많아지면 자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보세요 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학생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되게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질문 안 하시죠. 딴짓하는 학생, 공부 못하는 학생한테 물어보면 틀린 말을 말할 것이고 그 틀린 말 때문에 한참 동안 우리는 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물어보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학생이 똑같이 다시 한번 얘기해요. 정확한다고. 그러면 학생 효과가 커지죠. 그래서 사전에 짜고 하세요. 야, 너 일단 내 질문할 테니까 잘 듣고 대답해. 오늘 누가 해볼까? 자네가 한번 대답해봐. 이렇게 질문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돼서 학생이 너무도 원하는 대답을 해주니까 나머지 학생들이 저 정도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런 긴장감이 좋은 긴장감이 들 수가 있죠. 질문을 받으십시오 학생이. 근데 학생들이 질문 잘 안 합니다. 연습을 시키면 되겠죠. 왜? 우리 애들이 질문을 안 할까? 지금까지 질문해가지고 좋은 일이 한 번도 없어요. 학교 다니는
여러 사람들이 질문하면 묵살을 당하거나 옆에 친구들이 야야야야 너 뭐 하는 거야? 왜? 수업 시간에. 그래서 질문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질문을 좋게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연습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묻는 게 아니라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을 찍는 거. 모르는 거 알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게 맞는가 이걸 고르는 훈련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질문도 해봐야 질문을 해줘. 아까 칭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칭찬을 받아봤어야 칭찬을 남한테 칭찬을 해주지. 자기가 받은 칭찬이 없는데 어떻게 칭찬을 남한테 해줘. 그래서 간혹 질문하는데 막 싸울 것 같이 대드는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질문 연습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교수님 저 누군가 누굽니다 하고 자기 이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얘기하고 전에 해드린 거예요. 사람이니까 감정을 먼저 얘기해야 돼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답하고 끝난 다음에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학생들이 질문을 못하는 이유는요. 요 두 개를 못해서 질문 못해요. 이걸 짝끼리 마주보기 하고 20분만 연습시켜요. 실제로 모두 좋으니까 뭐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하기 위해서 이걸 연습을 20분만 시키면 그다음부터 학생들이 질문 잘해요. 학생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저렇게 대답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학생들이 입을 막지 마십시오. 학생들이 모르고 질문해도 또 알고 질문해도 다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래야 학생들은 앞으로도 질문을 계속하게 됩니다. 말문을 막아버리면 불편한 일이 생겨요. 학생들이 어떤 얘기했을 때 혼내시고 그것도 모르냐고 하시고 시간에 설명했는데 안 와가지고 못했잖아 이렇게 하죠. 그러지 마시고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위에 이 빨간 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 밑에 파란 게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TV 토론 같은 걸 보시면 정말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게 나타납니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조차 저런 질문하고 답하는 게 서툴죠. 싸우려고 해요. 싸우려고. 질문이 아니라 막 싸움이에요. 특히 정치인들에게서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이 많이 낙후되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당연히. 첫 번째는 교수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뭘까요? 여러분 교수가 대답을 했어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질문했으면 학생이 대답하게끔 해주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학생이 대답하게. 교수가 질문하고 학생이 대답하기 좋고 이게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학생이 질문하잖아요. 학생이 교수한테 질문하면 물론 교수가 대답해줘요. 3단계. 상당히 성숙된 질문입니다. 성숙된 상호작용이죠. 마지막은 뭘까요? 이제 말씀해보세요.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네? 옆에 다른 학생이 대답하도록. 이게 굉장히 성숙된 방법이에요. 근데 학생이 질문했을 때 교수가 1대1로 무슨 청문회 같이 대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하고 그럼 좋아요. 교수님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학생들에게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한자로 보면 이 청자에 밑에 왕자가 있다는 것을 아시겠어요? 학생들을 이렇게 존중해 주시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귀와 눈과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호흡을 서로 주고받는데 볼편음 이게 높이를 같이 하면요 이 컵은 전달되지 않고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근데 받는 사람이 높이를 낮춰주면 그 컵이 나한테 전달이 돼요.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질문할 때 듣는 입장을 굉장히 좀 낮춰주시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